할까요? 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부른 노래는 이 언어교육원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한 드라마의 주제가입니다. 여기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라는 구절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언어교육원에서 20년간 일해온 한국어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젯밤에 뉴스 보면서 다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현재 기동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지면 바로 시민들과 충돌해야 하는 도심 한복판으로 파견되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과 국회의원들이 충돌하는 장면을 보면서 내 아들도 곧 저곳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곳이면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이번에 고3이 되는 딸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1등급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딸이 이제 고3이면 엄마가 정말 바빠지겠다고요. 예, 저는 되게 바빠졌습니다. 좋은 학원을 찾아주지도 못하고 내신을 관리하는 방법도 공유해주지 못하지만 저는 고3 엄마라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1등급이 아니어도, 정규직이 아니어도,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니어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 그 일에 맞는 대가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곧 있으면 성인이 되어 세상으로 나올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불공정한 일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언어교육원에서 일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는 게 좋았고,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매일 4시간에서 8시간까지 수업을 하면서 더 좋은 교재를 만들고 더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쉽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처음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나라에서는 어떠한 제도도 없었습니다. 2005년 국어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어떤 걸 공부해서 누가 가르쳐야 하는지 그런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선배 선생님들과 함께 매주 5시간, 6시간 회의하면서 문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날씨가 더웠어서 에어컨을 트세요는 왜 안 될까? 그런 시시한 고민들이지만 저희는 진지했고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며 성실하게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이제는 사전을 찾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학습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0명, 50명만 있었던 학교가 성장하는 것이 곧 저의 성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받지 않고 방과 후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학생들과 함께 대관령에 가서 양떼를 보았고, 강원도 고성에 가서 함께 수영을 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많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게 행복했고, 그렇게 성장하는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이 저의 직장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교육원, 즉 한국어 교육의 시장이 성공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4번의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낮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학교 앞에 저는 최선을 다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학교가 제시한 것보다 더 낮은 총액으로 강사들의 임금을 조절하려고 하였고, 학교가 원하는 과거 체불 임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한 분 한 분 선생님을 설득하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상생하기 위해 우리가 과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 어떠냐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무기계약직 신분을 인정하고 주 20시간의 수업을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에도 건방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선을 넘는다고 경로하는 책임자 앞에서 더 이상의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었고 최선을 다해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합법인지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때 그 누구도 나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나갈 세상이 어떤 계약서를 요구하는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20년간 일했고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보지 않는 계약서에 사인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계약서를 함께 검토하자고 했더니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세상을 믿었습니다. 학교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라고 믿었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20년간의 노동이 성실하게 나의 신분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찾아갔습니다.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어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말했습니다. 꼼수이긴 한데 불법은 아니네요. 도대체 불법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 20시간 일하던 선생님들을 10시간으로 일하라고 하면서 임금 삭감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그런 것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저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교내의 여러 곳에서 우리의 상황을 알리고 학생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당하지 못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제 아이들이 나올 세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한 저의 연설을 제가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을 읽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도 고등학생인 제 딸의 수행을 돕기 위해서 샀던 책입니다. 인권, 세계를 이해하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가인 김누리 선생님은 이 책에서 독일 교육과 한국 교육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과 더불어 사는 것, 상호 교감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런 가치들이 우선이며 단순한 지식의 전수는 그들이 추구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게 독일 교육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약한 자아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왜 이렇게 허약합니까? 우리는 광장에서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바꾸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광장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여전히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광장 민주주의와 일상 민주주의가 괴리되어 있습니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이 직장에서는 갑질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권위주의적인 꼰대가 됩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왜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허약할까요? 이 고민에 대한 질문 끝에 저는 거리에 섰습니다. 저의 이야기들은 이 길에서 더 써내 가겠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 대학 다니면서 무심했던 사안들 다시 돌아보며 저만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학교에 묻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세상입니까? 광장에서 외치는 당신들의 민주주의가 당신의 일터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작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계에 장난치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